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내역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분납세액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납부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신고 사업장이라면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반기신고 사업장이라면 2023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정산한 내역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구분이 매월 신고일 때와 반기 신고일 때로 나눠서 확인해 볼 건데요. 인사 환경 설정 메뉴에서 반기별 납부 사용 여부 옵션에 따라 0번 사용함은 매월 신고로, 1번 사용함의 경우 반기 신고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월 신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당월 지급과 이월 지급이 있는데요. 먼저 급여를 당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기간을 2023년 2월, 지급기간을 2023년 2월로 설정하여 불러오면 A01 간이세에게는 2월 귀속 2월 지급의 급여 내역이 반영되고, 연말정산분은 A04 연말정산 합계에 반영됩니다. A04 연말정산 합계에는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중에서 총 인원과 총 급여액, 제출비과세를 합산한 금액, 그리고 납부세액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A04의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신고 구분이 매월 신고이고 당월 지급할 경우에는 2월 급여분과 연말정산 내역을 함께 반영하여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마감을 하고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에서 지급기간을 2023년 2월로 선택 후 조회하여 전자신고 파일로 제작합니다. 제작된 파일은 홈택스에 2023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번에는 매월 신고이고 급여를 2월 지급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장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연말정산 내역이 반영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1월 귀속 2월 지급으로 A01 간이세에게 급여 내역이 반영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2월 귀속 2월 지급 신고서에 연말정산 환급이 있어 20번 차월 2월 환급액의 금액이 있었다면 1월 귀속 2월 지급 신고서에 12번 전월 미환급에 반영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2장의 신고서는 마감을 한 다음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제부터는 반기신고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구분을 반기로 하기 위해선 인사 환경 설정 메뉴에서 반기별 납부 사용 여부가 사용함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기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해서 2023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예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미리 환급 신청할 경우에는 2023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환급을 받지 않고 급여를 당월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월 지급일 경우 신고서를 2023년 1월에서 6월 귀속, 2023년 1월에서 6월 지급으로 작성하고 2023년 7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이걸 지급했다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5월 귀속, 2023년 1월에서 6월 지급으로 작성하여 2023년 7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소득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당월 지급했다면 2023년 1월에서 2월 귀속, 2023년 1월에서 2월 지급으로 조회해서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지급 내역, 그리고 환급 신청 내역까지 작성한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의 신고분에 대해서는 3월에서 6월 귀속, 3월에서 6월 지급으로 작성해서 7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급여를 이걸 지급한 경우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 귀속, 2023년 1월에서 2월 지급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의 신고분은 2023년 2월에서 5월 귀속, 2023년 3월에서 6월 지급으로 작성해서 7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10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 신청을 할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납 신청한 사원이라면 2023년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공제 등록 탭에 있는 연말정산 10만 원 초과 납부 분납 신청을 신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더보기의 소득공제 신고서 추가 입력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 10만 원 초과분 분납 신청 여부를 신청으로 설정했다면 2023년 사원 등록 메뉴에서 더보기의 소득공제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급여자료 입력에 분납세액을 반영하는데요. 분납세액을 계산 및 적용하려면 급여자료 입력에 연말정산 소득세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므로 더보기에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전년도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재계산 버튼을 클릭해 새로 불러옵니다. 상단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 여부를 반영으로 선택하고 사원들을 체크한 뒤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분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더보기에 연말정산 분납 적용을 클릭합니다. 분납 시작월을 설정하고 대상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사원 등록에 분납 신청이 신청으로 되어 있으면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소득세가 10만 원을 초과한 사원이 대상자로 불러옵니다. 사원을 체크 후 분납 계산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3개월로 나눈 금액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2차, 3차 분납소득세는 원단위 절사하여 반영되며 남은 차액은 1차 분납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분납 금액은 직접 수정할 수 있고 3차 분납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세에서 1차, 2차 분납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산된 분납세액은 사원이 체크된 상태에서 분납 적용 버튼을 눌러 적용하면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1차 분납세액으로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반영해 볼 건데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연말정산 및 분납 신청은 2월 귀속 2월 지급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간을 설정해 신고서를 불러오면 연말정산 합계, 연말분납 금액, 연말납부 금액의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A공사 연말정산 합계는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연말 탭에 데이터가 반영되고 A05 연말분납 금액에는 분납 신청자의 2차, 3차 분납세액의 합계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A06 연말 납부 금액에는 분납 신청을 한 사원들의 1차 분납세액과
분납 신청을 하지 않은 사원들의 소득세가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2차, 3차 분납분 또한 급여 자료 입력에 분납 적용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각 귀속 및 지급월에 맞는 신고서를 불러오면 A04 연말정산합계와 A06 연말납부금액에 2차, 3차 분납세액이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고 근로소득 및 타소득의 납부세액과 조정되고 남은 환급세액을 이월하지 않고 환급 신청할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신청은 20번 차월 2월 환급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할 금액을 21번 환급 신청액에 입력하고 환급 신청탭과 기납부세액 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12번 전월미환급이 있다면 전월미환급 조정 탭까지 작성해 신고합니다. 먼저 환급 신청 탭에 환급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했으므로 소득을 1번 근로로 선택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환급이 발생한 원천징수 내역의 귀속, 지급연월로 입력합니다. 코드는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이므로 A04 연말을 선택합니다. 인원과 소득 지급액은 원천징수 내역 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인원과 총지급액을 입력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중에서 연말 탭에 집계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3번) 차감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자동 반영되고 4번 분납금액은 원천징수 내역 탭에서 확인되는 A05 분납금액을 입력합니다. 5번 조정환급은 같은 세목인 근로소득이나 타소득에서 조정된 금액을 입력하며 6번 환급 신청액은 차감세액의 절대값에서 분납금액을 더하고 조정환급액을 뺀 금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때 환급 신청액은 원천징수 내역 탭에 21번 환급 신청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을 할 경우 하단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 추가사항 탭에 국세환급금 계좌가 작성되어 있다면 자동 반영되며 그렇지 않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또한 환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납부세액 탭은 환급 신청 탭에서 기재한 소득에 대해서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번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에는 환급 신청 대상 세목에 대해 기납부했던 내용을 소득별로 작성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 신청을 하므로 연말을 체크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전년도에 작성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반영할 신고서가 체크된 상태에서 하단 근로소득 반영 버튼을 클릭해 반영합니다. 2번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는 환급이 발생한 소득자들의 납부세액을 개인별, 소득별, 근무지별로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말로 체크하고 불러오기 하면 전년도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 데이터가 불러오게 되고 근로소득 반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번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번 소득세 등 합계와 3번 주소득세 합계 금액이 차이가 있거나 2번 농특세 합계와 4번 주농특세 합계의 차이 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하나 이상의 사유를 여러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는 2022년에 중도 퇴사자가 있어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유는 중퇴를 여로 선택하며 만약 사유가 기타일 경우에는 사유 내용도 입력합니다. 전월미환급 조정 탭은 환급 신청 시 원천징수 내역 탭에 12번 전월미환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 1번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에는 12번 전월미환급세액이 최초로 발생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최초 발생 시점의 귀속, 지급 연월, 그리고 신고 구분 및 세모 코드를 입력하고 그 당시에 발생한 환급세액과 같은 세목에 납부할 세액까지 적어 당월 발생 환급세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환급세액 조정 현황에는 최초 발생 시점 이후의 조정 내역을 작성하며 환급세액 조정 현황의 제일 마지막 줄 10번 차월 2월 환급과 원천징수 내역 탭의 전월미환급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급 신청 관련 부표까지 모두 작성했다면 신고서를 마감하여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분납 신청,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